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경찰과 소방관, 교사 등 공공부문에서만 일자리 7만 1,000개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 취업준비생에 월 30만 원 구직수당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는 증원과 함께 급여도 더 지급합니다. 추경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를 이준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새 정부는 고용의 양과 질에서 공공부문의 선도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모범 고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우선 앞장서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이번 일자리 추경도 공공부문이 초점입니다. 경찰, 소방관, 부사관 및 군무원 1,500명씩, 또 교사와 사회복지 공무원까지 12,000명을 연내 뽑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더 뽑습니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도 현 43만 명에서 3만 명을 더 뽑고 수당도 5만 원 올려 27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추경으로 늘어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7만 1,000개인데 이달 말까지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로드맵을 만들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핵심은 일명 2+1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정부가 지원해 15,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간접 지원도 시행됩니다. 취업 상담과 훈련, 알선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들에겐 월 3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이 새로 지급됩니다. 실패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용 재기 지원 펀드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도 각각 3천억 원, 4천억 원 규모로 만듭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간접 지원을 통해서도 일자리 2만 4천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10일까지 국정과제 선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세부계획 수립에도 속도를 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과제 5개년 이행계획을 보고하는 시점도 당초 계획이었던 다음 달 초에서 이달 말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위가 국립외교원과 제주평화연구원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모두 끝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보름 동안 56개 부처와 산하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일자리와 4차 산업 등 2가지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대선 공약과 정부 업무 보고를 바탕으로 10일까지 국정과제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기획분과 주관하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 프레임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기본 틀을 확정합니다. 각 분과위는 대선 공약과 정부 업무 보고를 바탕으로 소관 분야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재정계획 수립 TF 등 국정기획인의 5개 TF도 각 분과위와 협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선정 후 세부 계획 수립에도 속도를 내 국정과제 5개년 이행 계획의 대통령 보고 시점을 7월 초에서 6월 말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좀 빨라졌죠, 당초보다. 될 수 있으면 서둘러서 일을 마치는 것이 몇 가지 이렇게 사안들을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께 조기에 저희들의 그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세부 국정운영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로 압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외모나 학력 등 지원자의 스펙을 아예 적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만 평가하겠다는 건데요. 채용 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10년 전 보급한 표준 이력서입니다. 학력, 부모님 직업 등 개인의 신상 대신 구직자의 경력과 소개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단순 권고에 그쳐 이 같은 표준 이력서를 활용하는 공공기관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에 채용 이력서를 게시한 공공기관 73곳 중 표준 이력서를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공정화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 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사람을 외모나 학벌로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자들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시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펙 없는 이력서가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민간 기업도 따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들은 스펙을 안 보는 채용 전형 외에 일반 지원 전형에서도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희도 지금은 이력서에 이제 사진, 학력 이런 거는 지금 현재도 이제 기재는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실무자 생각은 사진이라든지 학력 이런 게 없어도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으로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어학원과 계약을 맺고 일한 원어민 강사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미국인 A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모 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계약이 끝나자 그동안의 휴일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이들이 고용계약이 아닌 강의 용역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학원이 교재와 출근 시간 등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강사들을 지휘 감독한 만큼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6분기 만에 1%대에 올라섰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기형적이고 취약한 구조라 수출이 악화하면 재차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성장률 상승은 핵심 지표인 민간 소비가 아닌 건설 투자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국내 총생산의 절반인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0.2%에 그쳤고 설비 투자 회복도 약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원은 또 중국, 미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한 모습이라며 수출이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외 배당금 지급에 따른 배당금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또 여행 수지까지 나빠지면서 4월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 흑자로는 40억 달러로 3월보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상품 수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10개월 만에 가장 큰 119억 3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여행객 감소 등으로 여행 수지가 12억 4천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전체 서비스 수지는 23억 8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특히 배당금 수지는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지난해 배당금 지급 탓에 사상 최대인 53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일자리 추경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추경이 소득 하위 40% 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브리핑을 하고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일자리 추경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5분기 연속 최하위 계층 소득이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는 등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최근 차상위 계층까지 소득이 줄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일자리 양과 질의 악화가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이번 추경안이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가까운 이 실업 상태, 분배 악화 상황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로는 방치할 수가 없다. 이 일자리 추경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정말 시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일자리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추경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성장 전략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은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은 모두 배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청와대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성장이자 복지이고 곧 국민의 권리라며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와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에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정부가 여성 인력 활용을 늘리고자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 양립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기를 사람이 없다는 것, 맞벌이 부부가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도 대기업 사정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대기업 10곳 중 9곳은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고 유연근무 제도를 시행 중인 회사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육아휴직도 복지 제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저희 회사는 그 동일 연봉 그리고 동일 부서로 다시 복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엔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확대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구색은 갖춘 겁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도입률은 대기업보다 40%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선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회사가 직원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인력이 적은 탓에 사람이 빠지면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시 지원금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인력개발비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위원회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같은 일가정 양립 대책을 발표했지만 휴직을 내기조차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영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라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올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욜로라는 말이 있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뜻의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축약어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20,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이 욜로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욜로 문화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유통업계와 TV에서도 욜로족을 겨냥한 상품들이 인기일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욜로는 들어봤어도 다른 트렌드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인데 도대체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이 코스파입니다. 코스파라, 뭔가 코스피 지수와 관계 있는 그런 경제 용어인가요? 네, 어감은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코스파란 코스트 퍼포먼스, 즉 이 성능 대 가격비를 뜻하는 말을 일본식으로 축약한 용어인데요. 일본에서 먼저 발생한 문화라서 그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코스파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코스파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최근 욜로족과 함께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욜로와 코스파, 얼핏 들어보면 조금 상반된 느낌일 것 같은데 이 두 문화가 어떻게 청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욜로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욜로족은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라이프 스타일 역시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이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준비를 위해 아둥바둥 저축을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 생활, 그리고 이 자기 개발 등에 아낌없이 돈을 쓰겠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생기면 무조건 저축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잘 즐기자 이런 게 추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욜로족이 무작정 돈을 쓰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무력을 채우기보다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이 충동 구매와는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의 돈을 쓰더라도 보다 가치 있게, 보다 소중하게 쓰자는 게 목표인데요. 한 달 월급을 몽땅 취미생활과 어학연수에 쏟더라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남들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가장 자신에게 맞는 곳에 돈을 쓴다고 하니까 진짜로 자기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반면 이 코스파족은 욜로족과는 다른 식의 소비를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불황이었던 2000년대에 등장한 용어인 이 코스파족은 불황 속에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성비를 더 중시하는 풍조가 일어나면서 생겨난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진짜 쓸모 있는 걸 사자는 거죠. 네, 그렇군요. 남들에게 보여주기식보다는 나에게 실용적인 소비를 더 선호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 코스파족이 가성비에서 더 나아가 가용비, 즉 가격 대비 용량을 더 따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업소용, 1+1, 벌크 과자, 또 저렴하고 양 많은 식품을 뜻하는 인간 사료 등 저가의 대용량 상품 등을 수시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가장 싼 가격에 구매하는 것에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가용비가 높은 제품을 구하면 때론 SNS에 자랑스럽게 제품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구매처를 묻거나 칭찬을 하는 반응을 즐기는 것도 코스파족의 특징 중 하나죠. 이 같은 코스파족의 심리는 이렇게 줄인 돈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니 가용비 있는 상품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기는 가치관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요. 처음에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만의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즐긴다는 의미에서는 이 욜로족과 코스파족의 성격이 비슷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은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자발적인 소비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후회나 부끄러움보다는 SNS상의 활동사항을 올릴 만큼 본인들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특히나 놀라운 건 늘 절약과 투자에만 목적이 있었던 돈의 쓰임새가 여러 형태로 달라졌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욜로족과 코스파족의 또 다른 공통점이 바로 저축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건데요. 저축을 하나 못하나 어차피 집은 못 사는 것이라는 이런 모토로 여행과 미용에 돈을 쓰는 욜로족 블로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코스파족 역시 돈을 모으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형편대로 살되 최대한 가용비를 맞춘다에 초점이 있어서 소비에 더 치중하는 거죠. 네,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시선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라면 이런 문화에 대해서 철없는 과소비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러면서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들이 우리 사회에 별 무리 없이 스며들고 점차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사회 현상이 만들어낸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인은 같습니다. 장기 불안과 높은 실업률이 계속 이어지면서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바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돈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당연히 불투명한 미래보다는 당장의 현실에 더 주목하게 되었고 현재를 가장 충실히 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몰두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말하면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기보다는 지금 내 삶의 질에 집중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건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청년들의 인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핫케어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